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은 이희성입니다. 충남에 자리한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친 지가 10년 가까이 되었는데요. 도시의 활기와 농촌의 여유가 공존하는 충남의 특별한 풍경 속에서 청년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또 무엇을 포기하며 살아가는지 청년들의 고민과 가능성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런 청년들의 솔직한 고민을 꺼내놓고 충남도와 함께 해법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일, 주거, 결혼과 육아, 그리고 문화 정주 여건까지 청년이 직접 묻고 충남도가 답하는 청문회, 청년이 묻는다.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우리 충남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청년분들 나와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한 30여 분 지금 자리를 하고 계신데요. 준비된 영상 보시고 대전 방송충국 KBS 특별기획 청년이 묻는다 본격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올해가 지나면 졸업을 하고 취업을 준비하다 보니까 지금 취직이 제일 고민되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가 있으면 아무도 안 떠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좀 일자리를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월급 인상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소아과 의사도 부족하고 뭐 신생아 중환자실 자리도 많이 부족하다. 제가 사는 지역 탓을 좀 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위에 도시나 조금 잘 돼 있는 곳들은 바로 집 앞에서 저렇게 편하게 다니는데 학교 앞에 오는 버스도 굉장히 시간대가 엄청 많이 없어요. 근처에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애들이 놀기 잠깐 좀 불편한 그런 점도 엄청 많아요. 네, 우리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청년들이 정착 취업이나 진학, 결혼을 앞에 두고는 여기서 살 수 있을까, 정착해도 괜찮을까 고민하는 모습을 저도 교육 현장에서 또 일상에서 자주 맞이하게 됩니다. 개인의 고민을 넘어서 지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야 하는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충남 청년들이 저출생이라는 주제 아래 직접 뽑은 연관 검색어들 함께 보시죠. 네,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좀 눈에 들어오셨습니까? 지방 소멸, 교통 불편, 경력 단절. 네, 도지사님. 네. 화면 보시면서 어떤 단어가 좀 눈에 들어오셨습니까? 참 뭐 앞으로 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다 갖게 됐고요. 네. 네, 저출생이라는 주제 하나를 두고 삶의 조건부터 미래 계획까지 참 많은 키워드들이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출생 문제는 단순히 출산율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살아도 될까라는 질문과 맞닿아 있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정주 여건입니다. 청년들이 살고 싶은 충남을 위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수도권에서 8년 정도 생활을 하다가 창업을 위해 논산으로 내려오게 된 김도윤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폐공장을 리모델링해서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방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문화적 경험을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문화적 경험을 심어주고자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공사 시작하고 바로 내려왔으니까 한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인프라인 것 같아요. 교통이 많이 불편하고 지역에서 지역으로 이동하는 게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 버스도 이제 배차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이 오시자마다 하시는 말씀이 너무 오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차량이 없으면 이동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지방의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아요. 차량이 없으면은 이동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부분이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가장 큰 차이는 문화적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 지방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 수도권에는 경험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차이점이 너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방의 월세가 비교적 저렴한 편이기도 하고요. 주거 지원뿐만 아니라 교통과 문화 그리고 생활 인프라들이 갖춰져야 청년들이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남도에서는 청년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어떤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폐공장을 리모델링해서 창업 공간을 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공간에서 지역을 바꿔보자 하는 아이디어 참 잘 들었는데요. 그 주인공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충남 논산에서 온 김도윤이라고 합니다. 네, 수도권에서 대학을 이제 다니다가 다시 고향으로 내려오셨죠? 뭐,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특별한 계기는 따로 없었고요. 논산을 올 때마다 저는 이제 길거리에 보이는 폐공장들이 많이 신경이 쓰이게 되었어요. 도시 미관도 많이 좋지 않고 그래서 이 폐공장들을 리모델링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이런 문화시설을 제공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논산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충남도가 이제 많이 지방에 계신 분들이 문화적 차이를 많이 느끼고 이런 월세는 비교적 저렴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이제 문화적 인프라 차이가 많이 크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고 이제 청년들이 이제 머물고 싶은 지역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장기적인 계획이나 개선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어렵게 이제 고향으로 내려와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뭐 생활 인프라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사님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들 있으신지요? 예, 먼저 이 고향으로 돌아왔고 또 고향에서 이렇게 그 창업하고 또 미래를 꿈꾸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정주 여건은 도시보다 지방이 확실하게 부족하고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정주 여건이라고 하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이 주거 개념적인 측면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게 교통, 뭐 또 교육, 문화, 또 의료 서비스 이런 다양한 이런 부분들이 이 정주 여건에 포함이 될 텐데요. 저희는 이 부족한 이 부분을 어떻게 그 보완하고 또 이 도시와 함께 대등하게 갈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저희들 숙제고 이제 과제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충남도에 미술관도 없더라고요, 도립. 그래서 도립 미술관도 짓고, 그 다음에 또 예술의 전당 이런 부분도 짓고, 또 미시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각 시군에 그런 문화공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더 확충을 해서 이 도시와 차이가 없이 문화시설을 누릴 수 있는,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계획들을 갖고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통 문제인데, 참 교통 문제가 이제 배차 문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승객이 없으면은 승객 한 명 가지고 또 버스를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이 농촌의 인구가 적고 그다음에 유동 인구가 적으니까 이런 사실은 이 한계점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완을 할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또 의료 시스템적인 그런 측면이 참 문제인데요. 그래서 지금 종합병원을 충남이 내포에 서울의 메이저 병원을 유치를 지금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서 또 시군 단위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시군 단위 같은 경우는 적어도 응급센터는 응급실은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응급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주거, 교통, 문화까지 다양한 우리가 좀 편리해야 또 지역에 살기가 좋고 청년들이 또 오랫동안 정주할 수 있는데요. 그런 계획들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더욱더 좀 노력해 주십사 하고 다음 질문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남 홍성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 농업인 조현이라고 합니다. 항상 저희 청년과 농업인들한테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 그러니까 농촌에는 농업의 뜻을 가지고 돌아온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러한 청년들이 농촌에서 거주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촌 주변에 제가 생업을 하고 있는 그 농업 현장 주변에서 살 수 있는 주택이 없어서 멀리 시내권까지 나가서 살고 있는 청년들 대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농업은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옆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어떠한 그런 변수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처에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청양 같은 경우에는 빈집을 활용한 이제 빈집 이읍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혹시 이러한 정책을 충남도 전역으로 확대해 주실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예. 사실은 뭐 기농하시는 우리 청년들이 좀 살집을 마련하는 이런 부분들 걱정을 좀 많이 하실 텐데요. 앞으로 충남에서는 이제 걱정이 없게 지금 여러 정책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소개를 하면은 제가 그 도지사 되기 전에 공약을 했던 게 그 농촌 리브투게더 그래서 지금 한 500세대를 지금 4년 동안 그 지켰다 해서 지금 부여하고 공주 같은 경우는 올 연말에 벌써 준공을 해서 이제 입주를 하고요. 나머지 9개 시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착공도 하고 추진하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지금 빈집 말씀하셨는데 청약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하는 게 32동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태안, 그 다음에 또 홍성, 보령 이런 데는 한 8동 정도는 지금 준공을 해서 이제 입주자를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농촌형 보금자리주택이라 해가지고 그 농림부, 중앙정부하고 저희 도가 함께 매칭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요. 그 부분도 지금 서천 같은 경우는 벌써 한 30세대가 입주를 해 있고요. 그리고 공주, 그다음에 부여, 또 당진 이런 부분들도 한 30세대씩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정보를 몰라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저희 직원들하고 함께 얘기하는 부분이 그건데 좋은 정책을 내놓더라도 정책 대상인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홍보를 하고 또 하나는 그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게 그런 문제를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지금 진행들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네. 네, 다양한 주거 정책 특히나 이제 뭐 빈집이라든가 유효공간 활용 사업들도 많이 진행이 되고 같은데 어떻게 답변 잘 들으셨습니까? 네. 자, 계속해서 질문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올해 8월부터 아산에 정착하고 있는 이주환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부부가 함께 2년 정도 농업 창업을 준비했는데요. 충남도에서 진짜 청년농들을 위해 자립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정책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희는 이렇게 아산에서 귀농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먼저 그 부분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좋은 정책은 만들어졌는데 저희가 이제 실제로 금융기관 같은 데 가다 보면 실제로 청년들이 체감하는 건 조금 다르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은행에 가면 지역은행에 가라고 하거나 지역은행에 가면 저희는 이제 지역은행 실적이 없으니까 거기는 저희가 원래 받던 신용도보다 훨씬 낮은 신용을 책정해서 보증 같은 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 30대인 저는 직장을 다니다 온 저도 좀 이런 문제가 있는데 20대인 청년들은 그런 신용 관련해서 더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의드리고 싶었던 거는 충남도에서 하는 좋은 정책들을 각 지역에서 좀 전담하는 은행들이 있으면은 그럼 청년들이 좀 더 쉽게 그런 은행에 찾아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어떠신지 네,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국가에서도
창농을 하고 그다음에 농업 후계자 되면 5억까지 그 지원을 해주고는 그런 정책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2억은 신용대출로 가능한데 3억은 담보가 있어야 된다고 또 그게 조건을 걸어놨어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3억 담보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2억밖에 지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2억 가지고는 자기가 어떻게 농업을 경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턱없이 부족한 거잖아요. 제가 올 여름에서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이 3억 그 담보 대출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 도에서 그 이 보증을 쓰자.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이 보증 써서 5억을 다 쓸 수 있게 정부 정책을 보완을 좀 해줬고요. 그리고 또 이제 5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또 경영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경영자금 같은 경우도 한 3억 가까이는 그 우리가 이자 보전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해서 설계를 했어요. 설계를 다시 해서 그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은행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농협하고 그다음 하나은행하고 저희 신용보증재단하고 서로 이 MOU 체결을 해서 그런 문제를 좀 해소를 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지금 질문하신 그 부분은 올 봄이나 뭐 올 여름 이제까지 있었던 부분이고 여름 지나서부터는 이런 문제들을 해소를 해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창농을 하려고 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 좀 제대로 지금 정보가 제공이 좀 덜 된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어서 질문 잘하셨네. 이 자리를 빌어서 아마 좀 더 이런 정보가 좀 제대로 이해를 시키고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문제 있으면 저희 도 문을 좀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좋은 질문을 하셔가지고요. 네. 바로 좋은 그런 어떤 대응책이라든가 대안들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계속적인 이제 답변 중에 특징이 정보 제공이 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 아마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자, 다음 질문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박재현입니다. 저는 지방의 이제 다른 지역에서 사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쉬는 날에 전시회를 보거나 공연을 보러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하지만 지방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런 마음을 맞는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은 이런 문화생활을 즐기는 게 약간 힘들다고 실감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충남의 청년들이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거는 고립감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충남에서는 어떻게 이런 청년들이 모이고 교류할 수 있는 문화 공간, 여가 공간, 그리고 커뮤니티 공간 지원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사실 뭐 지방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화 여건이 도시보다 여러 가지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을 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과제고 숙제인데요. 지금 천안 같은 경우는 대학들이 많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대학거리도 제대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서동에 지금 제가 이 대학거리도 지금 조성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시군 단위도 이제 그런 문제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주 같은 경우는 호서극장에 그런 문화공간도 넣고 그 다음에 또 서로 서로 만나서 그런 네트워크 형성을 할 수 있는 뭐 카페 뭐 다양한 이런 시설들을 지금 넣는 부분들인데 아마 올 연말 정도면 거의 준공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산 같은 경우도 창작 그런 예술촌 한 100억 넘게 좀 들여서 그 안에서 다양한 이 창작 같은 것도 하고 또 이게 뭐 문화 시설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작은 우리 청양 같은 경우도 이 문화센터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하게끔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문화도 그렇지만 또 이제 스포츠적인 그런 부분들도 작은 축구장 뭐 이런 부분들에서 좀 다양하게 그런 이 젊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또 이 도민들이 좀 즐길 수 있는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좀 많이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지금 하나하나 준비를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청년 공간을 조성을 할 때 기획 단계부터 좀 청년이 참여하고 또 공간 운영의 주체도 좀 청년이 맡아서 하는 그런 부분도 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청년센터 네. 같은 경우 시군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 지금 청년들이 그 프로젝트 계획부터 시작해서 지금 참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이런 부분들도 지금 도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키워드 정주 여건 마지막 질문자 질문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산 창리라는 어촌에서 최연소 어촌계장을 맡고 있는 박태욱이라고 합니다. 저희 동네에는 저보다 어린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그만큼 소도시로 갈수록 젊은 친구들을 찾기가 어려운데 저희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촌에서 청년들의 초기 정착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일자리도 필요하고 정주 여건 마련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충남도에서는 청년 어업인들을 위해서 어떤 정착할 수 있는 정주 여건과 일자리 현황 등이 궁금합니다. 네, 지금 이 어촌 인구가 어민이 충남에 한 14,900 정도, 한 15,000 가까이가 되는데 15,000쪽 중에서 청년 어민이 한 340 몇 명 정도, 한 2.4%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참이 걱정이에요.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또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럼 이걸 그대로 방치를 시킨다고 그러면은 어촌은 이제 피폐해지는 거죠, 갈수록.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이제 기촌, 그러니까 기어촌을 하게 되면 청년들이 40세 이하 하게 되면 3년 동안 첫 해는 한 110만 원 정도 생활비를 주고요. 두 번째는 100만 원, 그다음에 3년 차는 90만 원. 그래서 평균 3년 동안 월 10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정착을 하는 데 있어서 정책자금 같은 경우도 장이들이 창업을 하면은 한 3억 정도를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7,500만 원 정도 이 대출을 하는데 이 대출이 저희 도가 이자는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좀 전체적인 틀도 좀 바뀌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이 드신 어른들이 옛날 어장 같은 경우 뭐 인허가를 내면 그걸 뭐 이 자식까지 물려주고 하는 그런 속에서의 젊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는 고기를 잡는 업에서 어디 양식, 고기를 기르는 그런 양식, 그래 수산업도 좀 많이 조금 뭔가 변화를 줘야 된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당진에 44,000평 정도의 그런 스마트 양식단지도 만들고 한 3만 평 규모로 해서 이 수산업 클러스터 같은 것도 만들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좀 유입이 될 수 있는 또 새로운 그런 신산업, 어업에 대한 그런 수산에 대한 신산업 이런 부분들도 지금 저희가 준비를 좀 하고 있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지금 3억 정도 이 자금 지원하고 창업 자금 그다음에 또 뭐 이 전세가 됐던 이 주택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한 7,500만 원 정도의 그런 대출 그다음에 이자 지원이나 우리가 하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사실 아는 분들이 사실 많지 않아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나름대로 조금 이 정책들을 준비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좀 전달이 안 된 좀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좀 하나하나 할 테니까 앞으로 좀 꿈을 갖고 가시고 그다음에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아주 우리가 보호하고 또 미래의 그런 꿈을 실현할 수 있게 그래야 또 후배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할 테니까 어려운 문제 있으면은 저희 도하고 같이 늘 상의를 해서 꼭 성공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자, 주거 문제부터 생활, 문화, 인프라까지 정주 여건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우리가 들어보고 있는데요. 청년들이 지역에 남기 위해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일자리입니다. 지사님, 네.
공감하시죠? 아, 그럼요. 일할 자리가 없으면 뭐 지역에 남아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일자리가 어떻게 보면 뭐 제일 우선이죠. 일자리 있고 난 다음에 다른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봐요. 또 일자리도 양질의 일자리라고 일자리가 돼서 소득이 일단 있어야 되는 그 소득이 제대로 삶에 영향할 수 있는 또 아이들 키울 수 있는 그런 소득이 되는 일자리가 저는 필요하다. 네, 그럼 일단 청년들의 다양한 이런 고민들 먼저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으로 눈을 돌린 청년들이 대기업 못지않은 수익을 올리며 지역 농업의 새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청년 농업인 유입을 위해 스마트팜 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입주형 스마트팜 시설을 기반으로 재배부터 유통, 창업까지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어 성공 사례도 하나둘 나오고 있습니다. 대기업을 그만두고 방울토마토 농장을 창업한 이재환 씨도 교육과정에서의 수입을 확인하고 지난 연말부터 방울토마토 재배를 시작해 부농을 꿈꾸고 있습니다. 네, 한 70% 정도의 수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창농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으면은 그거에 이제 회사 다닐 때 한 1.5배에서 2배 정도 수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임대 스마트팜은 단순한 농장 공간이 아닌 미래 농업 기업가로 성장하기 위한 실전 훈련장이 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 14개 시군에 47곳인 임대형 스마트팜을 더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스마트팜 기술과 자금 지원은 충분해졌지만 청년들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장기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아무래도 아직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농장 일 외에는 다른 문화생활이라든지 그런 걸 할 수 있는 요건이 많이 없어서 네,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창농의 꿈을 실현해 가고 있는 모습 참 인상 깊었습니다. 자, 이 자리에 함께 해주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10년 동안 서울에서 대기업 엔지니어로서 근무를 하다가 충청남도랑 도지사님께서 혁신적인 농업 정책을 펼치신다라는 내용에 반해서 귀농을 당진해서 하게 된 이재환입니다. 요즘 방울토마토 재배를 하고 계신데 요즘 어떻게 수확철인가요? 네, 저번 주부터 이제 수확에 들어갔고요. 네. 날씨가 조금 원활치 않아서 좀 수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이제 경험을 하면서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겪어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좀 같이 대응 방안을 찾고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인허가인데요. 현재 지금 농지법이나 농지에 관련된 건축법들이 굉장히 오래된 그 법들이어서 충청남도에서 하고 있는 혁신적인 그 농업 정책에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지사님이나 충청남도에서는 어떻게 대응 방안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네, 두 번째는 유통 체계인데요. 스마트 시설이나 이제 선진 농법을 통해서 길러진 안전하고 그리고 고품질의 생산품들이 일반적인 농산품들이랑 같이 유통이 되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된다면은 그런 시설 투자나 그 농촌 지역의 개발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을 조금 극복하고자 지자체랑 이제 농업인들이 함께 협업해서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좀 보완한다고 하면은 더 높은 수익을 이제 보장하고 그렇게 되면 일자리가 창출돼서 스마트팜의 선진지로서 충청남도가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중앙 정부가 이 스마트팜을 우리가 건설하고 운영하는 이런 부분 측면에서 법의 보수사가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 좀 고민거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농지에다가 이런 창고 짓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농지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그런 제약들이 아직까지 있고요. 또 뭐 화장실 이런 거 하나 짓는 것 같기도 문제가 뭐 있고 그래서 법이 못 돌아가서
저희가 이런 전체적인 그런 부분을 지금 중앙 정부에 개선을 이런 부분들을 좀 해달라. 그건 이제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걸 지금 좀 개선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서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많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진척이 있으리라 이렇게 보고요. 이제 농사를 지면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내가 대량 생산을 하면은 이 문제를 이제 유통 문제, 판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게 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값을 받아야 되는 거고 또 유통 문제하고 판로 문제가 걱정이 없어야 이 재배를 하는 데 있어서도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뭐 CJ라든가 아니면은 대전 중앙청과라고 그래서 충청권의 한 50% 정도를 소화를 하는 그런 데하고도 저희가 MOU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CJ 그다음에 또 뭐 GS 뭐 이런 몇 군데 하고 지금 이 업무 체결을 했거든요. 업무 체결을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확대를 시켜서 재갑을 받을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뒷받침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진행을 또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걸 뭐 제일 처음에 이제 교육도 받고 또 재배 기술도 배우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재배 문제, 시공 문제, 그다음에 뭐 또 이런 판로 문제, 또 경영 문제 이런 전체적인 이런 부분들을 좀 컨설팅을 우리가 계속 좀 해줘야 되겠다 해서 저희 도에 좀 산하에 이 경영 지원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 지원단을 활용을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이재화 씨 같은 경우는 대기업단에다 와서 큰 꿈을 가졌는데 저는 일본 분들이 성공을 거야 계속 후배들이 이어져서 이렇게 기능을 하고 또 스마트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제 계획이 제 2기 동안에 253만 평을 만들어서 9천 명 정도를 교육시켜서 적어도 3천 명 정도는 정착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 도정 과제, 도정의 목표 방향도 1번이 저는 이 농업입니다. 그래서 이 농업인 문제가 조금 이건 좀 길게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과 같은 우리 국가 정책 가지고는 저는 발전을 할 수 없다. 저는 그리고 이런 어려운 문제를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농촌이 고령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후변화 이런 문제 있고 또 청년들이 하나도 없어서 애 울음소리가 안 들리는 게 지금 농촌이잖아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찔끔찔끔 이렇게 현금성 뭐 지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구조와 시스템 아니 틀을 좀 바꿔야 된다. 그 얘기는 바꾸려면 서너 가지가 필요한데요. 특히 청년 농들 같은 경우가 유입을 시키려면 소득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 연봉 5천 이상 정도는 최소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야 그 속에서 청년 농도를 유입을 시켜야 된다.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스마트팜인데요. 또 다른 부분들도 이제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이 드신 어른들께서 이제는 막 90세, 저희 아버님도 93세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고추밭매다 돌아가셨어요. 왜 농업인이 왜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되는가? 적어도 70대 중반 정도 되면 은퇴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은퇴를 하고 그러면 은퇴하면 뭐 먹고 사냐. 그래서 이건 연금제로 이게 도입을 해서 복지 개념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나이 드신 어른들이 경영을 하던 농토를 젊은 사람들한테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는 농업인구가 220만이에요. 근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세계 제2의 농업 강국인데 우리보다 농토가 좀 넓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 인구가 20만 밖에 안 돼요. 그리고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프랑스, 뭐 독일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농업 인구가 한 5, 60만 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는 220만이에요. 근데 왜 220만이냐? 303평 이상이면 농업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집불금 주지, 그 다음에 농업인 수당 주지, 의료보험비 혜택 반 주지. 이건 그분들은 복지 개념으로 해서 어떻게 케어를 할 것인가 해서 케어를 하고, 적어도 농업은 복지도 아니고 산업도 아니고 지금 애매모호한 이 부분을 산업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고, 적어도 자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소득을 뭐 60%나 70% 정도는
소득을 낼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만이 전 농업인으로 규정을 해야 된다. 그 속에서 농업을 아주 우리가 강하게 그리고 또 소득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농업으로 바꿔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도 지금 303평 이 부분을 좀 상향 조정을 하자 하는 부분을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75세 이상 정도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경영 이양을 할 때 그 은퇴농 그 연금제 형식으로 해서 좀 지원을 해서 좀 농토를 이양을 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한테 이양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제도 이런 부분들을 좀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저희 충남은 충남 입장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앞으로 상장회사를 만들 수 있게 가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충남에서 우듬지팜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스마트팜을 한 4만 8천 평 정도를 해요. 그런데 지금 거기는 상장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젊은 분들이 앞으로 몇 년 후에 내가 농업 법인화하고 상장을 시키겠다 하는 그런 미래의 꿈을 갖고 갔으면 좋겠고요.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제가 꿈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저희 도가 함께 노력을 해서 꼭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먹고 사는 문제, 청년들의 고민이 가장 큰 부분이고 두 번째 키워드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사님도 좀 세심하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는 것 같은데요. 다음 질문자. 안녕하세요, 도지사님. 저는 홍성에서 거주하고 있는 성혜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12년간 실내 건축 일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는 고향인 홍성으로 내려오게 됐는데요. 관련 업종으로 이게 홍성에 내려와서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사실은 일자리가 거의 없어가지고 취업에 거의 실패를 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좀 기회로 삼아서 그동안 제가 하고 싶었던 이제는 건설에 미래적인 건축에 이제 새로운 산업을 시도해보고자 해서 창업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그것마저도 사실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보면은 저기 충남권 안에서도 청년 창업들을 위한 지원 사업들이 굉장히 많기는 한데 대부분의 이제는 그 운영 기관들이 뭐 천안이나 아산 이쪽에 좀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업종 같은 경우도 계속 나왔던 농업이나 제조, 서비스업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처럼 기술 창업을 하기에는 좀 준비하기에는 좀 많이 어렵기는 해요. 지방 도시에서 새로운 산업이나 좀 농업 외에도 다양한 사업들을 좀 할 수 있는 창업가들을 위해서 서로 이제 배우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복합 공간이 조성이 되면은 되게 좋겠다고 생각을 항상 해왔거든요. 그래서 서울 성수동에 보면 언더스탠드 애비뉴라고 있어요. 그곳은 청년 창업가들이 서로 네트워킹하고 협업하면서 좀 문화 예술도 하고 그리고 청년 창업가들이 이제 줄을 이뤄서 노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좀 그런 사회적인 어떤 역할들을 수행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런 공간이 이제 충남형의 모델로 나온다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청년들의 그 일자리 생태계가 좀 더 활발해질 거라고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혹시 그런 계획이 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게 그 성수동에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저도 가봤어요. 근데 거기 컨테이너 박스에 가지고 이어져 가지고 뭐 하고 그러는데 거기는 보니까 평일날 같은 경우는 조금 적고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이제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도시하고 우리하고는 좀 틀린데 저희도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천안 아산역 쪽에 청년 친화형 연구타원 그래서 한 400억 가까이 들여서 하는 이 사업을 저희 선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업공간 같은 게 한 50실 정도 넣고 뭐 다양한 이런 그런 부분들을 봐서 우리가 필요한 이런 부분들 좀 넣어서 문화공간도 넣고 좀 하는데요. 이제 시군들이 이제 천안 아산 이쪽은 이제 인구가 많으니까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홍성이나 이런데 적은데 이런데 부분이 좀 고민인데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도 가봤지만은 그 논산에 연산 문화 창고 이런 부분도 있거든. 그 문화 창고에서
거기서 그 이 다양한 뭐 그런 이 저기 제과 이런 부분들도 하고 뭐 이러던데 공간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참 좋은 얘기인데요. 우리 논산에서 오신 분이 얘기했는데 이런 공장 같은 경우 폐 공장이라든가 창고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활용을 해서 또 문화 공간도 만들고 그 안에서 이 창업 공간도 만들고 이렇게 지금 해나가는데요. 홍성 이슈는 가보셨어요? 홍성 이슈 창고. 처음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요. 홍성 같은 경우 이슈 창고에서 그런 부분 좀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 시군 단위로 해서 시군의 특색에 맞게 필요한 부분들은 새로운 뭐 건물을 져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창고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이 폐 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활용해서 그런 창업 공간 같은 경우도 제공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좀 미흡한 이런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활성화시킨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으니까 다음 주에 우리 도에서 한번 찾아가 뵙도록 하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고민하고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찾겠습니다. 네, 오늘 청년들께서 질문하고 고민을 얘기하면 지사님께서 화끈하게 지금 네. 바로 추진하겠다. 네. 바로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청년들이 아무래도 창업 이후에 자립 기반을 만들기에는 좀 더 많은 시간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좀 힘을 모을 수 있는 협업이라든가 네트워킹에 관련된 이런 지원들, 창업 지원금뿐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교육 관련 일을 하면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여운창이라고 하는데요. 네. 충남엔 다양한 대학과 전공이 있지 않습니까? 좀 직장이나 이런 거를 이제 졸업 이후에 선택을 하려고 했을 때 충남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뭔가 다양한 전공에 비해 좀 일자리를 선택하기 어려운 점이나 창업을 했을 때도 조금 제한적인 부분이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어가지고 이러한 문제가 취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결혼도 늦어지고 출산이나 이런 문제도 좀 시기적으로 미뤄지다 보니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땐 저출생에 대한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서 충남도에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이런 정책을 대비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 대학교가 저희 전문대학교까지 합쳐서 충남에 27개가 있는데요. 학교 졸업을 하게 되면은 좀 서울로 수도권으로 많이 가는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또 해소를 해야 되겠다. 또 한편으로는 충남에 뭐 현대니 삼성이니 이런 대기업들이 많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도권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적인 측면이에요. 하나는 이제 대학과 그다음에 기업 간의 그런 소위 미스매칭이 되는 거거든요. 구인과 구직 이런 부분 미스매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소를 하려면 계약학과를 많이 신설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마침 다행히 라이즈 사업이라 해가지고 국가의 중앙정부에서 내려놓은 돈하고 저희 도에서 지원하는 돈하고 해서 1년에 한 1,500~600억 정도를 저희 도에서 대학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업을 기회로 해가지고 지금 대학들과 연계해서 계약학과를 많이 만들어라 해서 지금 내년에 저희 충남도에서 계약학과 만드는 게 44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입학할 때부터의 기업과 협업 관계 속에서 그리고 중간중간에 기업들이 나가서 실질적인 그런 현장에 그런 필요한 교육 같은 것도 하고 해서 졸업하면 그 회사에 취업하는 형태로. 대기업은 그래 단독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비슷한 업종들끼리 뭐 7개, 8개 묶어서 한 과를 개설하고 이런 형식으로 해서 그래서 44개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글로컬 대학 해가지고 우리 충남이 올해도 7개 선정을 하는데 3개가 됐어요. 거의 반 가까이가 됐는데 충남이요. 그러면 1년에 한 1,000억 가까이 정도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도와 또 시군과 그런 협업을 통해서 우리 충남에 소재한 그런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우리 충남에
충남에서 그 직장에 있는 다닐 수 있게 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대기업들한테 이 강요를 해요. 아주 강하게 요구를 하는데 뭐냐면 지금 그 R&D 부분, 연구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공모를 하더라도 신입사원을 하더라도 그 현장에서 필요한 그러한 인력은 우리 충남에 가점을 주든가 아니면은 충남에 소재한 대학교 졸업생들한테 뭔가 기회를 줄 수 있는 이 제도를 좀 도입을 하자. 그래서 일부는 좀 도입을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좀 변화를 줘서 그러한 방향으로 가서 충남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충남에 정주를 하면서 충남에 있는 좋은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가려고 합니다. 네, 충남에 참 많은 대학들이 있는데 졸업을 하면 지역보다는 타 지역으로 떠난다는 게 좀 가슴이 아픕니다. 뭐 말씀하신 라이즈 사업이라든가 글로컬 사업 이제 막 첫 삽을 떠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또 대학생들이 볼 때는 1, 2년 안에 뭔가 성과가 났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아무튼 좀 더 적극적인 부분으로 우리 지역에 좋은 양질의 일자리 좀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성에서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이정혜입니다. 제가 청년 소상공인으로서 조금 느끼고 있는 거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됐고요. 네. 제가 창업을 하다 보니까 창업 이전보다 확실히 하고 나서 이렇게 창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게 훨씬 어렵다는 거를 절감하게 됐습니다. 특히 혼자서 이제 뭐 디지털 마케팅이나 온라인 판매를 전환하려고 해도 혼자서 감당하기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 특히 이제 지역 특색을 살리는 게 오히려 저희 충청남도에서 운영하는 카페에서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농산물 자체가 활용해 보고 싶어도 농업인들과 직접 협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서 또 그런 협업을 마련해주는 운영 체계도 없을 뿐더러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지사님이 좀 어떤 운영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좋은 제안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품하고 연결을 해서 뭔가 지역 특산품하고 같이 연결하겠다.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그런 부분들 저희가 더 한번 좀 보완을 하겠습니다. 보완을 하고 또 지금 우리 질문하신 분한테도 저희 그 관련 부서에서 한번 찾아가 뵙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지역과 서로 얘기해서 지역과 같이 연결해주고. 그럼 서로 그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 디테일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예. 청년들께서 창업을 하면 1인 창업이 참 많잖아요. 카페나 베이커리 특히 그런데 저도 가보면 혼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 지키고 있는데, 지사님 그래서 이런 청년 소상공인들 좀 뭐 복지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제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복지 부분도 그렇고 지원도 그렇고 그래서 다양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약간 사각지대 같은 전체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런 정책들은 많지만은 청년들을 위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챙기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남 청년 일자리의 현실과 다양한 가능성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전국적으로 시어스모로 분류되는 구직 중단 청년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 충남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 구조로 특히 청년 여성의 노동 참여율이 낮다는 문제, 이런 상황에서 또 결혼, 출산, 육아 다음 단계를 생각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청년들이 살아가기 위한 또 하나의 조건, 세 번째 키워드, 결혼과 출산, 육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지자체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당근 정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충남 부여구는 전국 최초로 아이의 출생 순서와 무관하게 초등 저학년이 될 때까지 최대 1,000만 원을 장기 분할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기존 일시금 방식의 출산 장려금 대신 생애 초기부터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매달 10만 원씩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유식 재료 사는 거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뭐 이제 곧 있으면은 첫째는 학원 같은 데 가면은 학원비로 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현금 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현실적인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직업이나 근무 형태에 따라 부모들은 세제 혜택이나 육아휴직 제도에서 소외되고 있어 보다 보편적이고 현실적인 양육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금보다는 일과 가정이 함께 가능한 여건 마련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더 많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아이 한 명을 낳고 또 기르는데 시간과 비용, 에너지까지 생각하면 요즘 청년들에게 출산은 선택이 아니라 숙제처럼 느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충남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 그리고 양육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만나보겠습니다. 예, 서산에서 온 김동환입니다.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는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아이 낳고 키울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직장이나 주거, 환경 여건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혼하고 출산까지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으면 결국 다른 정책들은 실감이 어렵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지사님께서 청년농업인 해외 연수를 보내주셔서 좋은 기회로 일본의 농업과 그리고 청년 정책에 있어서 심도 있게 배우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결혼, 출산, 가정에 세금 혜택을 주고 자녀 수에 따라서 혜택을 늘어가는 제도도 있었던데 그런 방식이 실제로 삶에 도움이 되고 결혼과 출산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충남에도 이렇게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인구 정책 기반이 청년 지원에 도입되면 어떨까요? 우리 청년들이 느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꿈을 이어갈 수 있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저출생 문제는 참 심각하죠. 이게 뭐 국가 경쟁력인데요. 이게 국가적인 재앙 수준이에요, 지금. 근데 사실은 지금 저희 그 국가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인식을 해서 18년 동안 그런 그 저출생 정책을 펼쳤는데요. 한 880조 정도를 썼는데요. 효과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게 왜 없을까? 저 고민할 때 지금 지원하는 부분들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세제니 뭐 아니면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를 감면해주고 해주는데 우리나라도요. 뭐 아동 수당, 뭐 그다음 부모 수당, 그다음에 또 저희 도에 주는 행복 키움 수당, 그다음에 또 시군에 주는 거 뭐 또 있어요. 근데 뭐 5만 원, 10만 원, 뭐 20만 원 찔끔찔끔이에요. 그러게 너무너무 가지수가. 저는 그래서 이건 문제다. 그래서 저는 국가가 이걸 성공을 거두려면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가 책임진다. 이런 슬로건 모토하에 정책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이 필요하다고 그러고 뭐 또 이게 뭐 좀 괜찮을 것 같으면 하나씩 그냥 뭐 그냥 붙이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숫자는 많은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아이들 키우는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효과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국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아이를 낳으면 책임진다라는 모토하에서 좀 정책들이 좀 나오고 그 속에서 지방에 따라서 특수한 그런 환경적인 이런 부분들을 뒷받침을 그 지방 정부에서 하는 이런 형태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모든 재정이 국가가 지금 중앙 정부에 모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형태로 좀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하다가 뭐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작년 4월 달에 충남형 그런 풀케어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그 발표 내용이 이제 한 8가지인데요. 첫째는 이게 보면 아이들 키우는 데 있어서 돌봄이 제일 문제잖아요. 요즘은 뭐 핵가족제도 그다음에 맞벌이 이런데 아이가 있으면은 한 뭐 5시 반 정도 되면은 뭐 직장에서도 그냥 발을 동동 굴려서 아이를 케어를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돌봄 문제를 해서 24시간
아이들 돌보는 어린이집 24시간 보는 어린이집을 저희 충남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2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 그러니까 그 초등학생들 12살 이하 여기들은 이제 돌봄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아이 키우는 데 있어서 주 4일제를 아이 키우는 부모들 뭐 민간부터 허락하면 안 하니까 저희 도하고 시군 공무원들 그리고 공공기관부터 먼저 하자 그래서 지금 한 1,500명 정도 혜택 받는데 주 4일제 근무를 하고요. 네, 주 4일제를 지금 도에서 도입을 하고 있죠. 예, 예. 그래서 민간도 한 지금 50개 기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민간으로 계속 확대를 시켜서 아이들 키우는 부모들이 하루 정도는 아이들과 함께 하고 또 뭐 미루어진 그런 일들도 할 수 있는 좀 여유 있는 하루 정도는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주 4일제 하고요. 예. 또 공공형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한 50%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되는데 100%로 다 확대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조례를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을 동반하고 그다음에 산모 이런 분들은 패스트트랙으로 뭐 극장이 됐든 어디가 됐든 우선으로 그래서 생활하는 데 좀 편리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충남도가 조성을 할까 환경을 만들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자가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직접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결혼 후에 아이를 낳는 게 좀 고민 중이다. 어디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남에서 자녀 계획을 고려 중인 김민주입니다. 충남에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체감하는 요즘인데요. 저는 맞벌이 부부로서 아이 양육에 있어 걱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충남은 다른 대도시들과는 달리 아직 지역 공동체가 살아있고 이는 우리 지역의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개인이 모든 육아를 떠맡는 것이 아니라 마을 단위 공동 육아나 아니면 부모 커뮤니티를 통한 돌봄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에서 혹시 이와 같은 공동체 중심의 육아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도 검토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만약 있으시다면 구체적인 모델이나 아니면 시범 사업 계획도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네, 진짜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제 공동체 의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을별로 그러니까 뭐 외국 식당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동네가 필요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이게 일리 있는 말씀인데 그래서 공동체에서 하는 이런 부분들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공동 육아 나눔터에서 42개 정도 좀 운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부모들이 이제 품앗이 형식으로 이제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그리고 또 마을 돌봄센터 힘센 충남 마을 돌봄센터 26개 그래서 도내 그 시군에 뭐 하나하나 둘씩 해서 지금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뭐 종교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뭐 무슨 이 폐원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조금 부족한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종사하는 이제 이 보육교사 이런 부분들도 저는 지금은 이제 65세 넘어도 건강하시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을 했다든가 아이들을 돌봤던 그런 경험이 있는 분 중에서 파트타임 형식으로 해서 그런 또한 노인 일자리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긍정적이고 그래서 그분들을 또 모시고 해서 노인 일자리도 만들고 또 아이들 입장에서도 아이들 키워보고 또 아이들을 잘 이렇게 할 수 있는 또 아이들 좋아하는 분들이 아이들은 봐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다음 또 이어지는 질문이 역시 돌봄 관련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질문자 어디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산에서 지금 딸기 체험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오정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말에 근무를 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상황이 생깁니다. 지금 현재는 아이가 없지만은 아이에 대한 준비하는 과정에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저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어린이집이나 다른 기관을 어느 정도 활용할 수는 있지만 주말에는 공휴일이나 대부분 문을 닫아서 저처럼 주말에 근무하는 직종들의 부모들은 아이를 맡길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실제로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 중 하나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충남도에서 주말, 공휴일, 돌봄 사각지대의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대안으로 준비하고 계신 정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그 병원에 뭐 종사하시는 분들 토요일 날이나 근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유통업을 한다든가 또 지금 이렇게 자영업하고 또 이렇게 농업을 하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휴일이 딱 정해지지 않잖아요. 이런 분들이 제일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아이들 돌보는 그런 부분. 과거에는 뭐 이 친정 어머니나 아니면 뭐 시어머니나가 많이 좀 봐주는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핵가족 제도가 돼서 잘 안 봐주잖아요. 옛날보다 더 저희 때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조부모라든가 사촌 이내가 봐주고 할 때도 그냥 이 봐주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한테 월 지금 30만 원씩 지급을 하는데 이 부분도 좀 더 이제 현실적으로 좀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좀 봐주는 분들, 그다음에 24시간 그런 그 아이들 돌보는 그런 어린이집이라든가 아니면 돌봄센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가 확대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에서 저희가 이건 처음으로 도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 날까 말까 망설이지 마시고 아이 낳으시라니까요. 그리고 네. 아이 낳으시면 이 문제 뭐 잘 해결되니까 아이를 꼭 둘 이상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지금 우리가 결혼과 출산, 육아에 대한 문제 마지막 키워드로 다뤄보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질문자 어디 계십니까?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논산에서 귤농사를 짓고 있는 청년농부 김윤지입니다. 이제 저는 6년 전에 귀농을 결심하고 정착을 하면서 여러 청년 정책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요. 그 대부분의 정책들을 살펴보면은 1인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부부나 가족 단위의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는 다소 제한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제 주변에 있는 청년 농업인들을 보면 결혼이나 이런 출산들을 미루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 또한 결혼을 점점 해야 하는 나이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장 궁금한데 부부나 아니면 아이를 키우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한 정책이 이제 있는지 지원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있습니다. 지금은 있는데 좀 미비한 부분은 있지만 있어요. 농한기 때는 평일에 안에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농번기 때는 휴일까지 아이들을 돌보고 하는 이런 그 지금 시스템은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숫자가 적고 왜냐하면 청년농들이 지금은 이제 막 들으려고 그러지 그 전에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도로는 도입이 됐는데 미비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좀 보완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대화하면서 많은 것 뭐 우리가 보완하고 또 개선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도 느꼈지만은 지금 청년농들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자영업하고 그다음 하는 이런 소상공인들 이런 정책적인 그런 부분은 큰 틀 속에서만 지금 왔는데 좀 또 이 디테일하게 또 강론적인 그런 측면에도 우리가 좀 보완을 좀 해야 되겠구나 맞춤형 형식으로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챙겨보겠습니다. 네, 결혼, 출산, 육아 문제는 단지 한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 세대 그리고 지역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금 지원, 다양한 혜택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일과 삶을 함께 꾸릴 수 있는 환경이 핵심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토론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그동안 미처 다 담지 못한 청년들의 다양한 질문 짧고 굵게 전달해보는 시간 증문, 즉답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지사님 좀 앞쪽으로 나오셔서요. 화이트보드에 우리 이곳에 참여한 청년들이 지사님께 묻고 싶은 질문을 미리 이렇게 작성을 해주셨어요. 예, 증문즉답입니다. 네, 이거 도지사가 안 되었다면 어떤 직업이었을까요? 예, 이 질문입니다. 그럼 뭐 백수죠. 근데 저는 초등학교 때 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한 길을
목표를 향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거 하나는 자랑할 만해요. 예, 이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열심히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좀 마음의 힘도 필요한데 지사님께서 추천하는 충남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예, 그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정말 저는 충남 보령의 고향이지만은 충남에 제 도지사하면서 시군을 순방하고 자주 가면서 느끼는 건데, 야, 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충남만큼 좋은 데는 없다. 왜냐하면 이 서해안은 그 천혜의 그런 자원들이 있잖아요. 그 바다를 끼고 있는 그런 자원들이 풍부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농업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은 무궁무진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또 여기는 또 공주 부여 같은 경우는 백제의 그런 역사 고도인데 그러한 그 관광 자원. 그래서 저는 무궁무진하다고 봐요. 그래서 가고 싶은 데가 그리고 뭐 너무 많은데요. 그리고 제일 좋은 데가 많은데 한 군데를 꼽자면 예. 원산도 카페 한번 가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청년의 삶을 바꾸는 건 단지 정책 몇 개가 아니라 내가 사는 동네, 일하는 현장,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이웃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간에서 시작됩니다. 정책이 제도에서 그치지 않고 일상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오늘의 질문은 끝났지만 대화는 계속되어야 하겠습니다. KBS 대전방송 충곡 특별기획 청년이 묻는다 충남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태흠 충남도지사님 그리고 충남 지역의 청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